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유클리드 사후 2000년 만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빠개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수학대왕 가우스입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유클리드라는 그리스인이 쓴 책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잘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유클리드는 당시 알려진 기하학 컨텐츠를 다 모아서 탁월한 기획력으로 짜깁기 표절책을 썼는데요. 바로 벽돌을 쌓아서 높은 탑을 만들듯이 기하학도 그렇게 벽돌을 쌓아서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서 말끔하다. 그럼 말끔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티 없이 맑고 환하게 깨끗하다라고 나오네요. 그럼 깨끗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말끔하다고, 말끔하다의 뜻은 깨끗하다인가? 유클리드는 기하학에서만큼은 이렇게 서로 빙빙 도는 상호 참조 구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기하학에서 이런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닥에 깔려서 증명할 수 없는 몇 가지 기하학 정의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유클리드는 그러면 차라리 증명할 필요조차 없이 당연한 소리를 모아서 바닥에 깔고 그 기초 벽돌 위에서부터 당시 기하학에서 알려진 문제들을 쌓는 방식을 만든 거죠. 그렇게 구성된 5대 공리, 그중 앞에 4개는 원래 기획 의도대로 좀 당연한 소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점이 있으면 선분을 그을 수 있다. 그래, 뭐 있지. 그럼 없냐? 선분은 양쪽으로 연장될 수 있다. 그걸 못하는 사람도 있냐? 그런데 마지막 5번째 공리, 평행선 공리는 좀 이상하고 복잡합니다. 두 직선에 가로지르는 선분이 있어서 선분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교차각 4값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으면 두 직선은 결국 만난다. 아니, 유클리드 선생님, 이건 도대체 왜 증명 안 하고 남겨놓으신 건데요? 직관적이지도 않고 당연하게 들리지도 않는데요? 이 더러운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고 돌아가실 수는 없었나요? 왜 안 했겠습니까? 유클리드도 시도했으나 결국엔 증명 못하고 마감에 쫓겨서 책을 냈겠죠. 유클리드 사후에도 더러운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기원 후 100년 중반, 그러니까 유클리드 사후 300년 후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천문학자가 평행선 공리를 증명했다고 떠들었으나 결국엔 순환 논증임이 밝혀졌습니다. 또 그로부터 300년 후에 프로클로스라는 로마 시절의 철학자가 두 번째로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프로클로스는 다음을 증명해서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평면 위에서 평행선 중 하나와 만나는 직선은 다른 하나와도 만난다. 그러나 이 문장은 결국 평행선 공리와 같은 말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프로클로스 또한 순환 논증을 한 것이죠. 그 후 서로마가 멸망하고 기하학의 주도권이 그레코 로망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갔고요. 기원 후 9세기의 바그다드 학자 타비트 또한 유클리드의 정리를 증명했다고 신나했지만 결국 프톨레마이오스와 프로클로스처럼 순환 논증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을 리딩하는 문명은 다시 유럽으로 돌았습니다. 이슬람 타비트의 책을 읽은 영국의 수학자 월리스는 또다시 직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다음과 같은 공리를 만들어서 평행선 공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떤 삼각형을 느리거나 줄이면서도 각은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가요? 이 공리는 평행선 공리보다 더 당연한가요? 아니면 덜 당연한가요? 당시의 수학자들은 월리스의 공리 또한 프로클로스의 공리처럼 순환 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월리스의 공리는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니, 뭐 이 정도로 평행선 공리의 증명이 어렵다면 혹시 평행선 공리는 틀린 거 아닐까?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가 틀렸다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여야 할까요? 월리스의 공리가 틀린 세계, 즉 닮은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 거죠. 삼각형의 크기를 누리거나 줄이면 각이 변하는 이상한 세계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세계 이전에 그런 수학적 공간이 논리적이고 일반적일 수가 있습니까? 삼각형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면 각도가 변하는 그런 수학이 논리적일까요? 비논리와 모순에 가득 찬 세계 아닙니까? 이제 수학 마왕으로 알려진 독일의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등장합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물리학과 수학 이론들에 그의 이름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죠. 그는 12살에 2000년간 수학자들이 전전긍긍하던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가 타당한지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고 15살에 드디어 평행선 공리가 틀리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삼각형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각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해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논리적일 수가 있는 수학 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3세에서 36세 사이에 그는 쌍곡선 기하학이라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탄생시켰죠. 그런데 가우스는 혼자서만 즐겁고 신나게 재미나는 수학 연구를 해놓고 그걸 잘 발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쌍곡선 기하학을 학계에 발표하지 않고 1823년까지 바지 뒤에 뭉개고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가우스의 친구 아들인 헝가리의 보여이와 역시 친구 제자인 러시아의 로바체프스키가 따로따로 쌍곡선
새로운 기하학에 대한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네임밸류는 너무나 처참했고 논문은 14년 동안 묻혀있다가 가우스가 50세 말이 되어서야 겨우 발견되었습니다. 가우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보여에게 축하한다고 축전을 보냈고 로바체프스키에게는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마왕이면서도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갓우스였던 것이었습니다. 가우스 사후 보여이와 로바체프스키의 논문은 겨우 빛을 발하여 보여이 로바체프스키 기하학이란 이름으로 회자되었고 드디어 2000년간 유클리드의 강점기가 끝나고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인 보여이 로바체프스키 기하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김필상이었습니다.